나우 인터뷰 코너입니다. 중국 정부가 코로나19 희생자 애도 행사를 연대 이어서 우한시에 대한 봉쇄도 해제하기로 하는 등 사실상 코로나19 종식 선언 수순 밟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코로나19 종식 분위기 조성과 더불어서 전염병 정보 공유 또 물자 의료진 지원을 앞세운 세계 질서 개편에 나서고 있는 모습인데요. 과연 시진핑 주석의 의도대로 코로나19에 대한 중국 책임론을 중국 공헌론으로 바꿀 수 있을지 오늘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중경제연구소 송명훈 소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3월 들어서 중국 내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해지면서 시진핑 주석이 부쩍 각국 정상들에게 전문을 보내거나 아니면 전화 통화를 하거나 이런 식의 비대면 정상 외교를 굉장히 자주 했거든요. 어떤 의도가 있겠죠? 네, 그동안 중국은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국이라는 비난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만은, 네. 강력한 주민 통제, 언론 통제를 통해서 겉으로나마 현재 이제 사태를 진정시킨 국가로서 중국의 인식을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어서 이제 국제사회에서 방역과 사태 해결을 위한 해결사 노릇을 하겠다라고 자처하고 있는 것인데, 현재 이제 중국이 유일무이하게 가진 제조업의 강점, 그러니까 방역 제품들을 생산하고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국가로서 다른 전 세계 국가들을 지원하겠다라고 공언하고 있는 셈인데요. 네네. 아마도 그 목적은 이제 중국 내에서 떨어진 본인의 지도력과 지지도를 좀 강화시키는 목적도 있을 것이고요. 또 사회주의 국가 체제에 대한 어떤 국민 통제를 정당화하는 외교적 수단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향후 국제 외교에서 유리한 지위를 획득하려는 다각적인 목적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는 단계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의 이런 행보에 대한 이 분석을 전반적으로 이유를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난 3월 말에 이제 G20 특별화상 정상회의가 있었잖아요. 그때를 좀 살펴보면 시진핑 주석의 발언 중에 좀 눈에 띄는 부분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특히 모든 국가에 개방된 코로나19 온라인 지식센터를 설립하겠다. 이런 말도 했었거든요. 어떤 이야기들을 좀 저희가 주목해 볼 만할까요? 일단 중국의 책임론을 좀 최소화하는 의도겠죠. 마찬가지로. 네. 중국 정부의 주장에 의하면 중국의 이제 질병대책예방센터라고 하는 곳에서 이 정식 발생 이후, 그러니까 1월 3일 날 공식 발생을 인정한 이후에 2월까지 이제 WTO와 미국의 신형 바이러스에 대한 정보라든지 대응 조치를 꾸준하게 설명을 해왔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정보 공유를 해왔는데 이러한 사전 공고에도 불구하고 다른 대외 국가들이 준비를 안 하는 상황에서 이게 확산된 거다. 무조건 우리의 책임이 아니다라는 주장인 거고요. 사실 이제 미국을 비롯한 다른 서방 국가들이 거의 대비에 무방비로 확산을 당하기 시작한 책임을 중국의 것만이 아니다라고 축소시키는 의도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책임이 중국에게만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중국 책임론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회피하려는 모습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G20 회의에서 눈에 띄었던 부분이 미국이랑 사실 중국이 계속해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발원지가 서로 국가라고 엄청나게 좀 뭐랄까요? 좀 싸움을 했는데. 네네, 맞습니다. 미국이 그동안 중국에 대한 비난을 계속하면서 우한 바이러스라는 표현도 고집을 했고. 네. 그런데 좀 이번 G20 회의에서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몇 개월간의 중국과 미국 사이에 어떤 사이의 변화가 좀 있었던 걸까요? 사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한에서 막 발생하기 시작한 이 확산 시기이다 2월 7일 날 처음으로 트럼프와 시진핑 사이에 이제 전화 통화가 있었습니다. 네. 그 당시 통화 직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중국에서 시진핑 주석의 지도 아래서 통제가 이뤄지고 있고 대항책이 성공을 거둘 것이다. 미국이 중국을 지원할 것이다. 이제 우호적인 발언을 했었는데 네. 그 인터뷰 이후에 이제 책임론을 강력하게 거론하면서 언론인을 추방한다든지 상호 책임이 발생이 상대국에 있다라고 하는 비난전으로 확대가 됐어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거는 사실 이 시기 때 첫 번 전화 때는 중국에게 미국이 그러니까 트럼프가
작년 연말에 이제 협의돼 있었던 무역 협상에 대한 이행, 그러니까 올해 안에 2천억 달러 이상의 미국 물품들을 수입하기로 한 약속을 좀 지켜달라라고 하는 얘기를 던졌는데 네. 시진핑 입장에서는 이제 자국 사정 때문에 이게 어렵다라고 유보를 했던 거고요. 네. 거기에서 일단 외교적 갈등이 시작이 된 거죠. 그랬는데 불과 한 달이 못 돼서 이제는 미국이 중국을 뛰어넘는 세계 최대 감염국이 돼버렸거든요. 그렇죠. 지금 입장에서는 사실 중국의 지원, 물품 생산 없이는 사태 해결이 불가능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고, 네네. 그래서 이제 G20 화상회의를 했을 때 미국의 비난이 좀 잦아들었던 이유가 있고, G20 화상회의 그 다음 날 바로 미국의 확진자가 중국을 넘어선 그날에 다시 전화 통화를 해서 네. 이제는 반대로 중국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요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뭐 트럼프 입장에서는 11월 재선 승리를 위해서 당분간 중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배려할 수밖에 없는 의뢰 입장으로 그렇죠. 한 달 만에 입장이 바뀌게 된 거죠. 네, 그렇군요. 저희가 지금 뭐 외교적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뭐 중국이 다른 나라에 조언을 해주는 모습뿐만 아니라 또 실질적인 지원들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뭐 구호 물품을 보낸다거나 전염병 전문가를 파견한다거나 특히 뭐 이탈리아와 이란에도 굉장히 막대한 의료 지원을 약속을 했죠. 네, 뭐 그동안 중국과 외교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밀접했던 국가들 위주로 지원을 하는 거는 당연한 수순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 또 그 구호품의 어떤 무상 지원이 인도가 되고 있다라고 언론에 알려져 있습니다만 사실은 100% 무상이 아닙니다. 이탈리아나 이란도 다 그 반대급부나 추후 이제 지급하는 일종의 돈을 주고 산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네네. 또 문제는 또 이렇게 공급됐던 물품들이 이 불량률이 높거나 또는 이제 그들이 얘기하는 스펙이 나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네. 방역에 차질을 빚은 국가들의 그 비난과 불평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서방 국가들 중에 중국제 물건을 받고 있어도 중국에서 지원받고 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언급하는 국가가 매우 적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오히려 믿을 수 없는 중국제보다는 한국의 지원을 요구하는 사례가 더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추세가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서방 국가들이 공식적으로 우리가 중국의 지원을 받고 있다라고 언급을 자제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중국 제품이라고 하는 그 신뢰도 그리고 중국의 원래 방역 국가라고 하는 그 점을 인식한 국민들의 저항을 감안해서 메이드 인 차이나를 최대한 숨기고 있는 거고요. 오히려 한국 제품인 경우에는 메이드 인 코리아를 좀 더 전면에 내세워달라고 요구받고 있는 또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관련 뉴스가 또 보도가 되기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인도주의적인 차원의 지원, 100%의 무상 지원이 아니라 뭔가 오고 가는 게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는데 네. 관련한 뉴스를 또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브라질하고 중국 간에도 또 일종의 그런 분위기가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브라질이 중국산 진단키트를 대량으로 구매를 하면서 그 5G 이동통신망 구축 사업자 선정을 위한 국제 입찰에 그 중국의 화웨이 참여를 또 허용을 해줬더라고요. 네, 그 중국이 이제 자국의 이익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방역 물품 공급을 반대급부로 이용하는 이 국가적인 딜을 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네. 그동안 이제 미국이 1대1로 사업의 확산을 적극적으로 저지해왔고 특히 5G 관련한 그 화웨이에 대한 억압을 계속 해왔었는데 이 기회를 통해 가지고 경제적 외교적인 헤게모니를 줄 기회로 판단을 해서 이러한 시도를 계속하게 될 것이거든요. 네. 특히나 이제 유럽의 조금 그 북부 유럽이나 동부 유럽 같은 경제 상황이 어려운 국가들이나 아프리카, 남미 같은 국가들에는 실질적으로 이런 중국의 원조가 거의 유일한 그 대책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정치적 행보는 계속 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네네. 실효성에 대해서 이 유지가 얼마나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두고 봐야 될 문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앞서 미국과의 관계 이야기도 잠깐 했습니다만 미국에서 지금 워낙 중국을 뛰어넘어서 코로나19 확산세가 급속도로 빨라지는 데다가 또 문제가 되는 건 트럼프 행정부가 관련 해결 방안을 제대로 못 잡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도 어떻게 보면 중국이 좀 이용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네, 현재 미국의 확산자 사망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데요.
사망자가 20만, 많이 보기에는 뭐 200만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어마어마한 경고가 지금 뒤따르고 있습니다. 네. 미국이 이제 확진자를 늘려나가는 거는 그만큼 검진이 따른다니까 검진 능력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이건 비난할 부분이 아닌데요. 그렇죠. 네, 문제는 사망자가 늘고 있다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이런 호흡기 질환의 환자들한테 꼭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인공호흡기예요. 근데 이 인공호흡기를 공급할 수 있는 국가나 재고의 여유를 가지고 있는 국가가 중국밖에 없다는 게 미국의 어떤 딜레마인 것이죠. 네. 원래 이제 중국이 티벳이라든지 주변 산악 국가들 또 국경지대, 고지대가 많기 때문에 고산병이 많은 국가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호흡기 재고라든지 생산 능력이 세계 1위인 상황인 거고 미국은 이 물품들이 간절히 필요한 상황이라 아무래도 트럼프의 어떤 약점을 잡힌 모양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사실 지금 미중 무역 분쟁도 마무리되지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신 대로 트럼프가 시진핑에게 어느 정도 약점을 잡은 상황이라면 이 코로나19 사태가 어느 정도 끝난 뒤에 미중 관계가 과연 어떻게 될지도 굉장히 궁금해지거든요. 어떻게 예측하시는지요?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좀 길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네. 현재 미국의 경제는 파탄 직전에 당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리먼 브라더스 사태 같은 이런 작은 문제가 아니라 1920년대 세계 대공황과 비슷한 정도의 완전히 경제 파탄 상황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네. 현재 트럼프 집권 이후에 거의 유일한 치적이었던 주가 상승이 단기간 곤두박질로 인해서 취임 전 수준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고 현재 실업보험을 신청한 실업자 수가 330만을 돌파하면서 한 5배 이상이 급증하고 있고 네. 앞으로 미국 봉쇄가 한 6개월 정도 6개월 또는 그 이상 이어지게 된다고 하면 그 경제적 충격이 어마어마한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특히 이제 트럼프의 가장 사랑받는 기업 중에는 보잉이 파산 위기에 빠졌고, 네, 여기에 이제 600억 달러 이상을 긴급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이 2조 달러가 편성이 된 건데, 네. 자, 문제는 재정의 키,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재정 확대의 키를 쥐고 있는 국가가 중국이라는 겁니다. 이만한 신규 달러 발행을 하기 위해서는 채권을 발행해야 되고, 네. 이게 이제 시중에서 팔려야 되는 거거든요. 네. 이거를 인수해 줄 수 있는 국가가 현재로서는 중국 국채은행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재정 지출 결정은 사실상 중국에서 돈을 빌리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아, 그렇군요. 이 입장은 앞으로 이게 중국의 어떤 국제적 지위와 영향력을 미국과 동격 그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미국의 위기이고 중국의 기회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 2007년에도 리먼 브라더스 쇼크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유럽 재정이 파탄해서 그리스가 모라토리움 들어가고 연쇄 파탄 위기에 있었을 때 네. 워싱턴에서 이제 G20 서미트가 열렸어요. 네. 거기에서 중국이 당시에 표면적으로는 5천억 달러, 실제로는 2조 달러 이상의 재정 확대를 통해 가지고 그 자금들을 세계 경제계에 공급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당시 세계 경제를 구해낸 전례가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위기 때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세계 경제를 돌리기 위한 돈줄 역할을 하게 될 건데 네. 그 당시 2007년도에 G7이었던 중국이 리먼 브라더스 이후에 G2가 됐고 그렇죠. 지금 이제 G2에서 지금 국제적인 어떤 위기 상황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중국의 역할이 인정받는다고 하면 이제 외교적으로 중국과 미국의 위치가 대등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더더욱이 이제 트럼프는 시진핑의 도움 없이는 재선이 힘든 상황에까지 몰렸고, 네. 이 기회를 잘 이용해서 헤게모니 잡은 시진핑은 이것을 이제 2022년 이후에 본인의 정권 연장에 어떤 도구로 삼는 본격적인 밑그림을 그려나갈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네.
과연 시진핑 주석의 의도대로 잘 흘러갈지 그 부분도 굉장히 저희가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시진핑 주석이 정권 연장하는 부분, 이 부분뿐만 아니라 이 중국이 과연 사실 지금까지는 코로나19의 발원지라는 오명을 완전히 벗지는 못했잖아요. 그 오명을 벗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시진핑 네네. 주석의 의도대로 뭔가 좀 그런 오명을 벗고 전염병 확산 방지와 대응을 이끄는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국가가 중국이다. 이런 식으로의 이미지 개선은 가능할까요? 네, 중국이 이제 이미 벌어진 상황에서 이제 수습을 위해서 구원자 노릇을 한다고는 하더라도 발원 국가로서의 책임론에서는 절대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네. 네, 과거 스페인 독감이 미국에서 시작됐지만 스페인 독감으로 이름이 붙은 거와 마찬가지로 이번 코로나 사태는 영원히 우한 코로나로 남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일단 중국이 이미지를 회복하는 거는 좀 어려운 입장인 건데, 네. 문제는 중국이 사실 내부적으로도 완벽한 정식을 했다라고 보기에는 숨겨진 문제가 많고요. 지금 재확산의 위협 또는 그러한 조짐들이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오히려 이제 아직까지 중국이 이 사태를 완전히 극복했다고 말하는 건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3, 4개월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네. 오히려 이런 극단적인 통제나 혼란 없이 전혀 새로운 방역 시스템 대책으로 지금 사태를 이겨내고 있는 대한민국 방역 시스템에 대해서 세계 정부나 시민들의 어떤 경탄과 부러움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오히려 네. 중국보다 대한민국이 더 돋보이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네네. 코로나가 종식되기 위해서는 이제 백신이 완전히 보급이 끝난 시기 약 최소 2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이지만은 앞으로 이와 같은 이제 유사한 감염증이 확대되고 반복되는 거는 이제 인류의 과제로서 등장할 것이라고 단언할 수 있는 입장이고요. 예. 저는 이번에 보여준 게 대한민국의 위기 극복 능력이라든지 방역 한류가 앞으로 전 세계 세계인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거의 유일한 대안이다라고 인정을 받게 될 것이고, 네네. 그로 인해서 이제 대한민국 국격과 위상이 세계 최정상에 오를 그럴 어떤 좀 반전의 미래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송명훈 한중경제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